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도 우리 검사들에게 내부적으로 참 교육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맨날 중앙에 말이야 중수부가 문제고 말이야 그 일부 정치검사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검찰청에 그러면 누가 억울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 사건은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나를 좀 내 피해를 구제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상당히 느리는 슬로우 템포로 지지부진하고 나름대로 검사가 어디서 들은 첩보라고 필이 꽂힌 사건은 그거는 막 그냥 하고 화닥화닥 하면서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하면 법원은 다음 기일이 언제라는 예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박 사장이 검찰청에 조사받고 나서 다음에 언제 오라 혹은 당신에 대해서 법원은 선고 날짜가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결정을 언제쯤 하겠다. 그거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 속에도 그 사람들 눈에 비친 검찰의 모습이라는 게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불친절하고 불친절하고 예고도 없고 예고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사건만으로 그렇죠. 지금 딴 일을 못할 지경인데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우선 조사 부르는 것도 뭐 오늘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나와주세요. 비록 내가 조사를 받는 비자 입장일지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하는 나름대로 생업이 있고 일상 활동이 있는데 오늘 전화해가지고 내일 10시에 나오라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거지. 조사 어느 정도 끝났다 싶은데 그러면 그럼 언제 결정을 하겠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의 입장에 한번 대보면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그게 참 원망스럽고 그렇죠. 또 우리 조직의 전체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박사님도 느끼셨겠지만 길어야 1년 뭐 짧으면 8개월 수시로 바뀌니까 이 인사 교체를 한다고 하는 이 부분도 또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검찰권의 안정적인 적정한 행사에 상당히 이게 핸디캡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법원처럼 뭐 우리도 현금 제도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로데 그 텀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필요성에 다 공감을 하면서도 안 고쳐지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얘기되면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뭐 검찰은 기소를 주된 영역으로 삼는 구조가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로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역량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미 한 20년도 이미 넘었었죠. 경찰대학 그렇죠. 출신 엘리트 간부들이 배출이 돼서 경찰이 투입이 되고 또 일부 사법시험 마친 또 그런 또 엘리트들도 지금 경찰에 가고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찰이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제일 고생하는 어떤 기관 조직이 저는 경찰이라는 점에 저는 일을 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뭐 길에서 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범죄 최전선에 범죄와 사고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사고의 최전선에 경찰이 있고요. 특히 스트리트 범죄, 뭐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절도 이런 범죄에서 현행범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서 초기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것 또한 경찰의 몫입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 역량과 그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자세, 의식도 정말 많이 저는 향상이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한 우리가 불신으로 경찰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쌓는다는 것은 조금 이제는 좀 제고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저는 그걸 굳이 수사권 독립이냐 분점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분점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분점 쪽으로.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저는 좀 갖춰져야 될 요소라고 한다거든요. 경찰 업무는
수사 외에도 뭐 경비, 보안, 정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많죠. 않습니까? 경찰 내에서도 수사경찰 사법 분리해야 된다. 경찰 분야를 네. 약간 전문화를 해야 된다고. 경찰 정리를 해야 내에서 된다. 전문적인 어떤 사법 경찰 분야를 양성 내지는 체계화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범위의 독자성,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한다고. 그렇죠. 오늘 쭉 보면은 경찰이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에 지금 뭐 기관 중에 정보가 제일 많은 제일 게 많은 것인데. 경찰 아닙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정보하고 이 될 수- 경찰 예. 내 어떤 수사 부서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그건 뭐 그런 이게-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을 주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문제가 됩니다. 그 자칫 잘못할 게 경찰 파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고와 경찰의 역량은 인정을 해요. 이제 좀 가벼운 예. 주제는 우리 저축은행 비리가 한참 회자될 때 이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작년 이맘때 아닌가 작년 싶습니다. 이맘때 예. 이제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아주 또 해외로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에 영업정지 심사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어제 인천항에서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미랑 체포가 되고 또 뭐 친구한테 뭐 몇십억을 또 사기 탈취도 당하고 아주 뭐 여러 뭐 에피소드를 많이 남기신 분인데 그 변호사님께서 또 학창 시절에 또 우리 저 김창경 전 회장과 씁쓸한 인연이 있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른바 저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 그때 지금 그때 같이 그러니까 같이 2년 반을 같이 학교를 2년 반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짜 예, 법대생 예, 행세를 예. 학교 밖에서만 한 게 아니라 예. 저희 같이 예. 2년 반 동안 수업도 받고 수학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아. 소위 군대 갔던 복학생으로 예. 저희와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은 장경인 예, 이렇게 예, 예. 제가 불렀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네,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듣는 분들마다 어떻게 그렇죠. 2년 반을 학교에서 같이 다닐 그렇게 수가 깜짝같이 있느냐. 물을 수 있느냐.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 저희가 법대생이 입학 동기생이 160명인데 입학 동기생에는 없었고요. 네. 2학년을 올라가니까 그때 민주화의 봄 네, 이후에 네. 5.18이 일어나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는 휴학이 돼버리고 2학년 2학기 이제 학교가 다시 개교를 해서 네. 가보니까 갑자기 군대 갔다 복학한 학생들 한 30분이 수업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그때는 군대를 가정 형편에 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데모하다가 잘려서 네, 군대 네. 갔다 온 사람도 사연이 뭐 있고 네? 다 사연이 그러니까 네. 왜 군대 갔는지를 서로 묻기 힘든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바로 입학한 사람들이 볼 때는 형벌되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서 수학여행 같이 가고 뭐 심지어 그 김창경 그 양반은 놀랍게도 3학년 때 법대 교수의 주례로 재학생 시절에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가서 결혼식에 축하 박수도 쳐주고 민법 가르치던 황정희 지금 주례까지 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같았습니까? 이 양반은 서울대 복학생 뭐 무슨 협의회 뭐 부회장입니다. 저는 저대로 네. 제가 우리 그 입학 서울대 법대 그 37회 입학 네, 동기 네. 그 동기 회장을 제가 네, 그 당시에 네,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더구나 좀 그 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졌던 것은 우리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외를 가면 되게 복학생 형들은 뒷짐지고 잘안 이렇게 오죠. 있는데 네. 잘 오지도 않고 뭔가 동생들이 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는데 이 형은 같이 주전자로 그 운동장에 금 긋고 또 뭐 쓰레기 치울 때 항상 같이 치워주고 또 집 나를 때 같이 날라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복학생 형들 중에도 제일 정이 가는 거 제일 소박한 형 그래서 졸업할 때 졸업 앨범 사진을 계약된 사진관에서 학사모 쓰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어디서 제가 찾아냈느냐면 실제 앨범 크기의 그런 큰 종이에다가 앨범 학사모 쓴 사진을 인화한 사진을 다 붙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가편집을 한 상태에서 저더러 학교에서 이름하고 사진하고 매치를 해봐라. 틀린 게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만 확인해 줬으면 아마 그 김창경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나중에 우리가 졸업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남는 거는 이 앨범밖에 없는데 학사모 쓴 사진 밑에다가
이름 홍길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상상을 축구에 넣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상상이래 봐야 대학 졸업한 친구가 뭐가 있습니까? 출신 고등학교, 그렇지. 생년월일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적부를 제가 가져다가 또 다 이름은 다 수작업을 알지만 하셨네. 생년월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네. 그래서 생년월일 넣고 출신 고등학교 100 입학 동기 160명에 복학생 30명, 190여 명 정도를 놓고 다니는데 오직 한 명 김창경은 학적부가 없는데 학교 학적과에 가가지고 다 뒤져도 없고 본인한테 결국 물어도 우물쭈물 그 시점에 우물쭈물 하는 그 상황에서 가짜라는 거죠. 가짜다라고 네. 판단을 내리고서는 그 김창경 전 회장하고는 이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어디가 마지막이었냐면 네. 그러니까 학적부 없는데 학적과 이 직원들은 이 틀림없이 가짜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 이 양반이 사대나 무슨 다른 과 입학을 했는데 법대 와서 계속 법대 행세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한테 물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형 몇 년도 입학했냐고. 그러니까 그거 왜 묻냐고 하면서 말을 얼마 부리고 어떻게 자기가 입학한 연도를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닌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말꼬리를 흐리면서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학교에 나오진 않고 물론이죠. 작년 올해 이기 한 4, 5년 전에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제 앞으로 좀 만나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그래, 화해라는 뜻이 아마도 제가 가짜를 그때 가르니 그거에 대한 구현을 좀 풀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화해할 일이 아니고 막 그냥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어디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만나더라도 제가 만나서 특별히 지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고. 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나서. 그래서 안 했는데 저는 참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저축은행 하면서 나름대로 돈도 많이 쓰고 이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만나고 제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디 거하게 수려하더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변호사님한테 아마 뭉태기 돈을 아마 그래 하든지 뭐 이 양반하고 뭐 텐데요? 진짜 그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 뭐 골프장도 뭐 저기 골프라도 같이 치자 해가지고 하다가 그러다 한번 갔으면 사람 아주 우사할 뻔했죠. 그래서 보니까 저 김창경 전 회장이 1심에서 특경가법 횡령배임으로 9년을 받았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결국 졸업 앨범에서 그 사진을 떼내고 기회가 있으면 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진을 그냥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떼내고 그 자리에 뭐 어떤 이쁜 뭐 어떤 뭐 뭐라 그럽니까 무슨 무늬를 하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사진을 앞으로 땡기려니까 그렇죠. 뭐 좀 그래요. 그렇게 했고 그 대신 앨범에 보면 스냅 사진 있잖아요. 야외에 가서 찍은 사진들은 이 친구 때문에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스냅 사진은 그러면 들어 있습니다. 개별 이렇게 독사진은 없고. 당연히 졸업생이니까 뺐지만 그분도 참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뭐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가짜 서울 법대생인 척 하진 않았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막 이리저리 하다가 한두 번 하던 게 통하고 이러니까 뭐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인제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후일담을 뭘 틀어놓냐면 출석을 안 부르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상하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했냐. 출석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뭐 들어서 그때 잘 안 돼가 지금 다시 첨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첨가. 혹은 다음 학기에 들을 건데 내가 미리 듣는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짜를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그때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또 시험을 이렇게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다른 사람은 시험지를 선생님이 걷어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시험지를 내는데 거의 백지를 낸다. 웬만큼이라도 끄적대는데 그 백지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백지 아닌 경우에도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죠. 뭐 시험이 진짜 고역이었겠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백지 거의 뭐 한 두어 줄, 다른 사람은 한 페이지를 이만한 8절지, 답은지 한 페이지를 쓰면 이 사람은 뭐 하여튼 그거를 뭐 4분의 1, 5분의 1도 못 쓰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아무리 뭐 그렇지만 저래가지고 성적 나오게 하면 하는 말이 나는 다음 학기에 들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시수사 음식 맛은 어땠습니까? 아, 뭐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리한 우리 박 사장님하고 이런 재미난 프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먹으니까 아이고, 더 감사합니다. 맛있었고요. 예. 그 더욱더 자주 소식 좀 전해주시고 또 이제 또 고향 또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